안녕하세요. 이시안의 경제유치원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원리보다는요, 실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A클래스가 원리 같은 얘기들을 좀 하고요. 기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B클래스, C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들이 많이 생겨날 예정이거든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전 경제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뤄볼 건데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파이어족이라는 말입니다. 파이어족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파이어 아니고요. 이런 파이어맨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 이른 은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앞에 말을 따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30대나 40대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해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파이어족은요, 미국에서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유행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파이어족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간 2020년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는 겁니다. 엄청 늘어가지고 파이어족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안전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알게 되었죠. 이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눈에 보였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성장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키우는 업글 인간이 돼야겠다. 어떤 회사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게.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 지긋지긋해. 회사 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자산 투자 같은 것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이 되거나 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길이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원래 미국의 파이어족은요, 본인 1년 생활비의 25배 정도를 은퇴 가능한 목돈으로 정해놓습니다. 한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 생활비를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정도 생활비. 그러니까 여기에 25배 하니까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자, 요 정도가 미국 파이어족의 은퇴 기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11억에서 2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요, 인덱스 펀드라고요. 미국 주가와 동일한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에 넣어요.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펀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따라서 뭘 사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보게 설계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넣어놓은 돈에서 4% 정도를 뽑아 쓰는 겁니다. 4% 정도요. 그러면 매년 4천, 5천만 원은 쓰는 거거든요. 4%니까. 그쵸? 100만 달러라고 치면요. 200만 달러면 엄청나죠. 한 8천만 원 이상을 뽑아 쓰는 건데요. 그런데 참고로 미국 인덱스 펀드는요, 지난 5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매해 9.7%예요. 거의 1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4%를 여기서 꺼냈어도요, 한 5% 가까이 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한 3, 4%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원금이 보존되고 살짝 넘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4%면요, 30년 이상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도 원금이 보존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4% 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로 미국의 파이어족들은요, 고소득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표 은퇴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가 가능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11억에서 22억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를 모으고 은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를 모은다고 마음먹으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평생이 걸려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반인 5억 정도의 은퇴를 하고요. 대신 인덱스 펀드 같이 편안한 투자가 아닌 조금 더 적극적인 공부를 통한 투자, 그리고 컨텐츠 제작 같은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을 병행하자라는 식으로 한국형 파이어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5억 원의 목표 금액으로도 은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서 파이어족 인터뷰 하면은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두 분이세요. 이 두 분은요, 신현정, 신영주 자매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데파마TV라고 또 파이어족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이 자매는요, 5억으로 은퇴를 감행해서요, 파이어족이 된 후에 매년 4천만 원씩 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파이어족으로 은퇴한 지 5년 만에 자산은 오히려 2배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분이 운영하는 데파마TV 채널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이 두 분이 또 책도 냈거든요. 파이어족의 재테크란 책을 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이어족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파이어족에게 배워야 할 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요, 은퇴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어떻게 이렇게 네, 경제적 자유를 얻자는 의미여서 정확하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의 은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40세 은퇴를 위해 얼마를 모은다는 식으로 구체화시켜 말할 뿐인데요. 이렇게 구체화시키니까 돈을 모으거나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할 때도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생겨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먼저라는 거죠.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거 발음을 좀 주의해야겠네요. 동여매라, 꽉 조여매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지출을 따져보고요. 합리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상당한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3개월치 정도 가계부를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카드 명세를 보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따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은요, 은퇴 후에 자신의 최저 생계비를 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의외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한국형 파이어족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을 준비할 때는 직장 다닐 때 투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정도의 수익은 나야 5억에 4천만 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5억이 있다 해도 보통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집을 산다거나 전셋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앞서 언급한 신현정, 신영주 자매는요, 2억 5천 정도의 서울 근교 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5천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대출인 거죠. 그리고 그 이자를 갚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외에도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데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자산을 많이 증식을 시키셨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자산을 늘린 시점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고요. 이분들 자산은 바로 이런 아파트 상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타이밍과 그에 맞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시장에는요, 항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할 곳을 꼭 찾게 됩니다. 부동산 다음에 주식하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그런 시류를 잘 읽어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배당을 주는 미국 ETF 같은 것에 어느 정도 돈을 나눠놓고 가치 좋은 주식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요,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인덱스 펀드의 지난 5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매 9.7%예요. 여기에만 넣어놓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1억 가지고 156억을 모았다, 뭐 이러신 분들의 기사라든가 TV에서 이런 성공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주식하면 2배, 3배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일정 정도 10% 이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의 수익만 안정적으로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할게요. 결국 5억으로 은퇴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은퇴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우리 생활을 좀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 하고 싶은 것 정확하게 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생활비를 미니멀하게 최적화하기.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공부를 통해 수익률 높이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수익률 높이기도 좋지만 낭비를 줄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해요. 살 때는 꿈에 그리던 물건이라고 사놓고서 딱 3개월 쓴 다음에 집안 어딘가에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오늘도 당신 근처에 마켓에서 무료 나눔으로 이웃 간의 정을 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소비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산에 대한 공부,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유치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많이 전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경제유치원은요,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들이 목표로 하는 5억 정도로 은퇴해서 생활하기에 대해 살짝이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꼭 은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참고할 점이 상당히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